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에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도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하고 오늘 밤 다시 열리는 장과 이번 주 핵심 일정,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끝에서 공포 탐욕 지수 36이라는 숫자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번 주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겠습니다. 도망. 돈이 도망친 한 주였습니다. S&P 500-1.39%, 나스닥-1.27%, 다우-1.23%, 세대 지수가 나란히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한 겹 더 들어갑니다. 같은 주에 금 ETF GLD가 플러스 1.57%, 장기 국채 ETF TLT가 플러스 2.49% 올랐습니다.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와 금과 국채로 도망친 겁니다.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이 빠지는데 금과 국채가 동시에 오르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장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가자. 빅스가 한 주 만에 22% 치솟아서 21.2까지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1월 CPI가 2.4%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 2.5%를 밑돈 겁니다. 핵심 지표인 주거비 상승률도 연간 3%로 내려왔고 에너지는 마이너스 1.5%, 중고차는 마이너스 1.8%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금요일에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S&P 500은 고작 플러스 0.05%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플러스 0.21%에 그쳤습니다. 최고의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날아가지 못한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의 눈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이 바로 이번 주에 터집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요일 새벽 공개되는 FOMC 의사록. 지난 1월 28일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3.5%에서 3.75%에 동결했는데 2명의 위원이 인하에 찬성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이 크게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사록에서 시장이 찾는 건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CPI가 2.4%로 내려온 상황에서 의사록 속 연준 위원들의 톤이 비둘기파로 기울었다면 3월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둘째, 목요일 월마트 실적. 이건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월마트는 미국 소비의 체온계입니다. UBS는 EPS 0.80달러를 예상하며 월가 컨센서스 0.73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고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분기 27%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경영진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입니다. 저소득층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반대로 소비가 탄탄하다면 연착륙 시나리오에 힘이 실립니다. 셋째, 금요일 대법원 판결. 이건 이번 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2월 20일을 판결일로 지정했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IPA 긴급경제권한법으로 부과한 관세가 합헌인지 여부. 관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04%나 폭증해서 12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135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JP 모건의 추정입니다. 물론 위헌 판결이 나와도 행정부는 섹션 230이나 301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임팩트는 관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이 나오면 금과 달러와 주식 모두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미를 장식하는 건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입니다만 시장은 이미 이번 주부터 이 실적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월가는 매출 655억 달러, EPS 1.52달러를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 673억 달러로 20억 달러 서프라이즈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TSMC 1월 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도 엔비디아 수요가 건재하다는 방증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의 첫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 실적 하나가 나스닥의 2월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중 가장 흥미로운 건 애플입니다. 지난주 하나 만에 마이너스 7.95%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최대 기업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진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인은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핵심 부품인 NAND 플래시 가격이 올해부터 2배로 뛰었고 애플 인텔리전스 2.0 출시가 3월 이후로 밀렸으며 FTC가 애플 뉴스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역대 최고 매출 1437억 달러를 찍은 기업이 한 달 만에 시장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의 값을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스닥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추입니다. 반면 지난주 하늘을 찔렀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리비안이 실적 서프라이즈로 20% 이상 급등했고 로쿠가 1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무엇이 올랐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나란히 놓으면 시장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빅테크 중심에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세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이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벳스에서 한 유저가 이렇게 썼습니다. TQQQ 들고 있으면 하루가 한 달 같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면 결국 올라가 있다. 댓글에는 그 한 달을 못 버티고 파는 게 문제라는 답이 달렸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TQQQ의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TQQQ는 마이너스 4.19% 빠졌습니다. 한 주에 4%면 심장이 쿵 내려앉죠.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QQQ는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601달러 대 201선 580달러, 3.74% 위입니다. 장기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파도가 높아졌을 뿐 바다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가장 큰 뉴스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했습니다. 합산 가치 1.25조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입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6,760억 달러로 워런 버핏의 5배가 되었습니다. 버핏이 60년에 걸쳐 쌓은 부를 머스크는 AI와 우주로 5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AI와 우주 인프라. 이 두 분야의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이 몰리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은 그 자본의 규모를 확인시켜 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약속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36. 지금 시장은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지난주 37에서 36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숫자를 보고 위험하구나, 빠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2020년 3월 이 지수가 이까지 떨어졌을 때 이후 12개월간 나스닥은 73% 올랐습니다. 2022년 9월 25 부근에서 이후 6개월간 나스닥은 20% 넘게 반등했습니다. 2025년 4월에도 비슷한 공포 구간 이후 여름까지 시장은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파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리스크가 없다고 느낄 때이고 가장 안전한 순간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다. 지금이 바로 모두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빅스 21 공포 탐욕 36 주식에서 금으로의 도망. 이 모든 공포의 신호 뒤에 CPI 2.4%라는 인플레 하락 확인, 엔비디아 650억 달러 실적 기대,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공포와 기회는 항상 같은 곳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목요일 새벽 FOMC 의사록에서 비둘기파 톤을 확인하세요. 목요일 월마트 실적에서 미국 소비의 체온을 재세요. 그리고 금요일 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오면 시장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의 이번 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밤 장 마감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TQQQ 연구소, 이번 주도 함께 가겠습니다.